노후지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0대가 되면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 들미라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과 같은 체력과 활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질까지 떨어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60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현명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 60대가 되면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단순히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웰빙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60대를 인생의 황혼기로 여기며 부정적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60대는 더 이상 늙은 나이가 아닌 원숙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60대 이후의 삶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이미 80세를 넘어섰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곧 60대 이후의 삶이 20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이 시기에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습관들이 60대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생활 양식의 변화로 인해 노년층에게 더욱 해로운 새로운 형태의 생활 습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제때 인식하고 교정하지 않으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할 5가지 생활 습관은 많은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왜 해로운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가 되면서 우리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과 같은 체력과 활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질까지 떨어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현명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60대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0대를 인생의 황혼기로 여기며 부정적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60대는 더 이상 늙은 나이가 아닌 원숙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는 60대 이후의 삶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이미 80세를 넘어섰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곧 60대 이후의 삶이 20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습관들이 60대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생활 양식의 변화로 인해 노년층에게 더욱 해로운 새로운 형태의 생활 습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생활 습관은 많은 60대 이상 노년층이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단순히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웰빙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각각의 습관들이 왜 해로운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 활동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많은 60대들이 은퇴 후 갑자기 활동량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쉬어야지라는 생각으로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거나 TV 시청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신체 활동의 감소는 근력 저하는 물론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적절한 신체 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매일 30분 이상의 걷기, 가벼운 요가나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는 단순히 체력 향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우울감을 감소시키며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운동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아파트 단지의 걷기 모임이나 근처 복지관의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또래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노년기의 고립감과 외로움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걸어가는 것처럼 일상적인 활동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차 운동 시간과 강도를 늘려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불규칙한 식사와 영양 불균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미각이 둔화되고 식욕도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양 관리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60대에는 더욱 세심한 영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60대들이 혼자 살게 되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찮다, 혼자 먹는데 뭐라는 생각으로 라면이나 빵 등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한 끼를 아예 거르기도 합니다. 또는 반대로 영양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입맛에 맞는 음식만 과다 섭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식습관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는 면역력 저하, 근감소증, 골다공증 등 각종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D, 칼슘 등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는 노년기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는 습관을 들이고 각 끼니마다 영양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나 생선, 달걀, 두부 등을 몇 끼 적절히 섭취하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통해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특히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좋은 신체 활동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인지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식사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시니어 식당이나 실버 카페 같은 곳에서 또래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식사는 영양 섭취와 더불어 정서적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60대 분들이 각종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올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영양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섭취해야 하며 가능한 한 자연식품을 통해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입니다.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직장에서 만나던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점차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부와의 교류가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에 최근의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해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더욱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노년기 우울증과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 활동을 유지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50% 이상 낮다고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경우 수명도 더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라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인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종교 활동, 봉사 활동,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봉사 활동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또한 가족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면서 가족 관계가 소원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가족들과 연락하고 만남을 가지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화상통화나 메시지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들과도 손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은 물론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량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반려동물을 키우기로 결정하기 전에는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많은 60대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꺼리고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 하지 않으며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의 가소성이라고 불리는 이 특성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실제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익히면 일상생활이 훨씬 편리해지고 세상과의 소통도 더욱 원활해집니다. 온라인 뱅킹, 모바일 주문, 화상통화 등은 이제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그림 그리기, 원예 등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이러한 학습 활동은 뇌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여주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손주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관심사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은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가족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애들은 일하는 식의 부정적인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문화와 생각을 받아들이려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도전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가지 않던 길로 산책을 해보거나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는 것처럼 일상적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도전들이 쌓여 더 큰 변화의 발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건강검진과 질병 예방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60대들이 이제 와서 병원에 가봤자 라는 생각으로 정기검진을 미루거나 이상 증상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이나 치매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0대야말로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질병들이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정신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신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치매 역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최근에는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과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물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용하는 약의 종류가 많아지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들을 한 곳의 병원이나 약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5가지 나쁜 습관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부족은 불규칙한 식사로 이어지기 쉽고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우울증이나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반대로 한 가지 습관을 개선하면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식욕을 개선하고 새로운 도전은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나쁜 습관들을 의식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혼자보다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0대 이후의 삶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6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인생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좌우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습관들, 신체 활동의 급격한 감소, 불규칙한 식사와 영양 불균형, 사회적 관계의 단절,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 건강관리 소홀, 은 모두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가지 습관만 개선하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체념하거나 변화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뇌와 몸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동안 그러한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 왔을 뿐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10분이라도 걷기를 시작하고 한 끼 식사라도 제대로 챙겨 먹어보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보고 새로운 취미에 도전해보세요. 미루어둔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60대는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함께의 중요성입니다. 변화는 혼자 하기보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욱 지속 가능해집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신 여러분의 의견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번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는지 또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